네, 안녕하세요. IT 전 방송 토크 IT 채널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에서 제품을 애자일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MBSE,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스 엔지니어링, 이런 실제 기법들을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 많이들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걸 무엇인지 NCS의 황지연 대리님 오늘 게스트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황 대리님 먼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있죠? 시스템 엔지니어링. 네.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저게 뭡니까? 저건 뭔지 저거부터. 네, 우선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원래 그 나사에서 우주선을 개발할 때 도입한 엔지니어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주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엔지니어링 도메인 모델들이 통합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고 고부가 가치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나중에 이제 각 엔지니어링 모델들을 통합해서 검증했을 때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 아, 그렇죠. 이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도메인을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검증 또는 성능 평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법이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역사가 꽤 오래된 거네요. 네, 벌써 몇십 년 된 거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엔지니어링 몇십 년 된 거 잘 쓰고 있는데 여기 왜 앞에 모델 베이스드 이건 왜 붙은 거예요? 네,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 자체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도메인, 엔지니어링 도메인의 모델들을 통합해서 이제 사전에 어떤 시스템 검증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런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엔지니어링 모델들 간에 어떤 정보를 교류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에는 다 문서 베이스, 다큐먼트 베이스로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모델 자체를 받는 게 아니라 모델 기반의 어떤 결과 다큐먼트를 베이스로 이제 그 자료들이 통합되다 보니까 굉장히 재작업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이 그걸 작성한 사람의 의도를 자기 주관적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또는 툴을 이용해서 이러한 데이터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MBSE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델 있지 않습니까? 이 황대 모델이 뭔지 일단 쉽게 말씀 모델이 뭘까요? 모델은 저희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부터 모든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그 데이터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지금까지 이제 각 파트마다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이 일을 같이 콜라보했는데 아까 말씀 그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속성을 갖고 있는 이 모델을 같이 이쪽 파트에 던져주면 그 파트에서 바로 모델을 또 이거 갖고 뭔가 액션을 취해볼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커미션 할 때 굉장히 어떤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겠네요. 그렇죠. 전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제품의 어떤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의 테스트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의 휴먼 에러가 또 많이 없어질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 굉장히 확산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초기 시장이잖아요. 왜 이게 금방 해보시니까 이게 기업에서 물론 그동안에도 기업에서 설계 파트도 있고 해석 파트도 뭔가 그다음에 아까 문서도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개념을 들으면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와우 좋은데? 근데 기업에서 이거 막상 도입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이 허들입니까? 사실 이런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보면은 MBS를 굉장히 원활하게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조직이 따로 있어요. MBS만을 위한 조직이 따로 있고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 30년 이상 되는 그런 경력을 가진 전체 만약에 비행기다라고 하면 비행기 전체에 대한 어떤 엔지니어링 논리지가 있는 분들이 이 MBSE 팀에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분배하고 이제 아키텍처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빅픽처가 있는 분들이네. 도메인에 또 다 알면서.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어떤 모델이 모델 베이스니까 어떤 모델을 설계단에서 이런 만들면 그 아키텍처 하시면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각 설계 파트건 해석 파트건 테스트 파트건 그 모델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모델을 만들려면 뭔가 툴 같은 거? 프레임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가장 유명한 그런 아키텍처 방법론이 자크만 프레임워크이라는 그런 방법론이 있고요. 사실 이런 방법론은 표준일 뿐이지 자사마다 다르게 이제 변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럼 거기에 어떤 실제 구현하는 랭귀지 같은 것도 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SML이라고 하는 시스템 모델링 랭귀지라는 그래피컬한 랭귀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툴을 이용해서 그런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툴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피컬한 거라면 이것을 막 코딩을 막 짜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보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같은 거 할 때 네. GUI로 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블록 다이어그램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지오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그래피컬한 어떤 엘레먼트를 다이어그램에다가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현업 이 기업에서 특히 이제 미케니컬 파트 네.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코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별로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네. 시스템 같은 그 뭐 그런 랭귀지를 네. 배워가지고 한다면 네. 해보시니까 한 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던가요? 아예 소프트웨어 그 코딩 경험이 없으신 그냥 메케니컬 쪽의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장 2주 정도 잡으시면 전반적인 아키텍처 모델링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기업에서는 지금 다양한 뭐 이미 기존에 지금 시청자분들 이미 기존에 어떤 해석 툴도 있는 거고 설계 툴도 있을 거고 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사적으로 탑에서 뭔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사적인 그 모델링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기간도 거기서 많이 걸리겠네요, 시간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모델센터의 인테그레이시라는 솔루션을 통해서요. 이 NCS 솔루션이긴 하지만 타사의 모든 그 엔지니어링 모델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이것이 얼마나 NCS 모델센터가 네. 그런 지금 많은 모델 베이스에 각 파트가 그 애자일하게 네. 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다음 장표로 넘어가면요. 전반적인 그 저희 제품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네. 이 모델 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이게 뭐 보니까 뭐 JPL도 있고 나사도 있고 막 네. 그런데 저런데 주로 어떤 인더스트리가 네. 그래도 해보시니까 어떤 네. 인더스트리가 이걸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모델 센터라는 제품 자체가 MBSE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MBSE가 이제 항공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공 방산, 우주 항공 분야에서 이제 많이 쓰고 계시고요. 이제 요새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동차 쪽. 저 혼다도 있고, 네, GM도 있고 그렇죠. 있네요. 네, 자동차 쪽에서도 활발히 쓰고 계시고,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 전자회사에서도 이제 활발히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뭔가 자동차건 전자회사건 간에 네. 요즘은 이제 그 디바이스, 기기 자체가 네. 굉장히 스마트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전자화되면서. 네.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고객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모델 센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왼쪽에 있는 모델 센터 인테그레이시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NCS의 모든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타사의 PLM 솔루션 그리고 CAD 모델까지 이렇게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이제 그 한 번에 익스큐션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또 저희가 최적화를 하고 분석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제 가운데 있는 모델 센터 익스플로어가 수행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에 모델 센터 MBS라는 제품이 이제 NCS 모델 센터만의 독보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모델 센터 인테그레이션이나 익스플로어는 타사의 뭐 피도 솔루션,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그런 솔루션들이 있죠. 그런 솔루션들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하는 기능이지만 이 모델 센터 MBS는 저희가 MBS에서 가장 중요한 아키텍처 업무, 제가 아까 CSML 기반으로 아키텍처 모델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델과 뒷단에 이런 MBD 모델 또는 그 분석 모델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이 모델 센터 MBS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내가 설계한 거를 네. 그 시스템으로 설계한 걸 갖고서 설계한 다음에 그다음 다양하게 뭔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미 있잖아요, 툴들이. 그렇죠. 이런 것 갖다 커넥터를 제가 맞습니다. 제공해 주는 거네요. 네. 바로 해볼 수 있게.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간략하게 제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네.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우리 회사 NCS 하나도 없는데 상관없는 거네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NCS 상관없이 네. 무엇이든 간에 그렇죠. 다 이제 연결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솔루션 소개를요, 이제 저희 제품 수명 주기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컨셉 단계, 아이디어를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식으로 프로세스가 이어지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MBSE라는 역할은 제가 여기 아래 영어로 2가지 단어를 써놨는데요. 멀티 디스플린. 즉 이제 소프트웨어, 뭐 메커니컬, 뭐 전장 이런 각 영역에 있는 멀티 도메인에 있는 어널리컬 모델들을 하나로 합쳐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컨셉 단계, 설계 단계, 검증 단계 이 프로세스 자체도 인테그레이션해서 이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모두 포함하고 있는 컨셉이 이제 MBSE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 센터라는 솔루션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지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설계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보면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뭐 가장 기본적인 엑셀부터 시작해서 뭐 IBM 도어스 같은 요구사항 관리 툴, 그리고 PLM 솔루션, 뭐 CAD 모델, 다양한 모델들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서 한 번에 익스큐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모델 센터 인테그레이트의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는 다양한 벤더들의 솔루션들을 이제 그 워크플로우로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게 이제 모델 센터 인테그레이트의 UI가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각 컴포넌트, 저희가 이 모델들을 이 워크플로우에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요. 각 컴포넌트의 인풋, 아웃풋 정보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직접 여기에 파라미터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 그 아웃풋 결과를 그 다음 프로세스인 다음 컴포넌트의 인풋으로서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각각 프로세스에 따라서 한 번에 이제 익스큐션을 수행해서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컴포넌트 워크플로우 자체가 뭔가 굉장히 기밀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다른 부분에 오픈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만약 이 워크플로우 그렇죠. 모델링 시뮬레이션 자체가 여러 뭐 협력업체 또는 벤더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난 오픈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이 우측에 보이시는 팩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집 하나로 묶는 거죠, 이 워크플로우를. 네, 그래서 이렇게 내부의 어떤 컴포넌트 구성 내용이나 파라미터 정보를 숨기고 특정 인풋, 아웃풋 정보만 이제 공유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네, 작업을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비디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CAD 모델까지도 같이 가지고 와서 만약에 제가 CAD 모델의 어떤 뎁스를 변경한다라고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그 변경된 그 CAD 모델이 이렇게 같이 뷰잉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스텔리아라고 하는 저희 그 항공우주업체, 미국의 항공우주업체 고객 사례인데요. 이제 기존의 모델 센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어떤 2가지의 그 통합된 워크플로우를 개선하는데 하루가 걸렸다면 모델 센터를 도입하고 나서 굉장히 프로세스가 자동화가 되어 있고 어떤 파라미터 변경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750가지 이상의 어떤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빠르게, 빠르게.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증 단계. 이렇게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으면은 저희가 이제 익스큐션 하면서 동시에 어떤 검증, 최적화 이런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기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얘는 이제 모델 센터 익스플로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보통 디자인 오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이제 적합한 설계 값을 파라미터 범위에 따라서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런 다양한 그래피컬한 어떤 도표를 가지고 결과를 분석해서 최적화된 파라미터 값을 도출해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 자체가 저희가 기존에 했던 하나의 모델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통합된 그 워크플로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겠죠. 그 옛날에는 그것을 순차적으로 이거 하고 사람이 또 판단해야 되는데 그쵸.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그쵸. 하는 거네요, 시뮬레이션은. 네, 통합된 워크플로우에 이제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최적화를 수행할 때 사실 이 모델 센터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엔지니어나 또는 각 컴포넌트를 모델링하는 그 개별 엔지니어들이 사실 최적화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델 센터 내에서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최적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요새 AutoML처럼 네. 자동으로 뭐 해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최적화 알고리즘을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면 네. 그거에 따라서 최적화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그러면
이런 업무를 네. 원래 수행했던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그쵸, 그쵸. 예전에는 최저가 하나 검증하는 거 하나만 지금 하나하나가 한 땀 한 땀. 네. 그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노가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한 통에 해버리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증 단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최적화 기능, 뭐 트레이드오프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대망의 컨셉 단계에서의 그 저희 제품 기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여기 컨셉 단계와 설계 단계에 단절이라고 적어 놨어요. 그 이유를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저희가 MBSE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런 V 사이클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어떤 스테이크홀더의 요구사항, 어떤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출해내죠. 이렇게 추출해내면은 이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또 저희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모델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CCML로 이제 아키텍처 모델링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보통 이러한 작업은 제가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단에 이렇게 첨부해 놓은 이런 벤더들의 어떤 툴들을 통해서 이 아키텍처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키텍처 모델링을 하고 이 아키텍처 모델링 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우측에 제가 사이버 매직 그리드 방법론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방법론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실 자크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 방법론에서 기반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각 그리드를 채워 나가면서 아키텍처 모델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얘를 간략히 좀 살펴보면 크게 3개의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개의 필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뭐 UAM, 어떤 항공기를 만든다 이랬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체, 지금 현대자동차가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뭐 UAM 뭐 비행기 갑자기 만든대요. 그러면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메인의 이 프로블럼 도메인의 블랙박스 레벨에서 굉장히 하이 레벨이죠. 이 시스템이 가져야 되는 성능에만 포커스를 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시스템 컨텍스트를 정의하고 유즈 케이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Y박스, 이 시스템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박스 레벨에서 유즈 케이스 기반으로 펑셔널 어널리시스를 도출하고 시스템 컨텍스트 기반으로 서브 시스템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통신 이런 정보들을 도출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솔루션 도메인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검증된 스테이크홀더 니즈 기반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해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복잡한 아키텍처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임플레멘테이션 도메인의 요 리퀘어먼트 필러에 있는 피지컬 리퀘어먼트, 즉 상세 설계 스펙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출된 이 상세 설계 스펙을 이 MBD 영역 또는 디테일 디자인 영역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전장, 뭐 기구 이런 쪽의 파트로 이 상세 설계 스펙, 검증된 상세 설계 스펙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키텍처링을 통해서 도출된 이 상세 설계 스펙이 CCML로 되어 있단 말이죠. 결과 자체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이 CCML과 뒷단의 엔지니어링 모델 간의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센터 MBSE는 이 CCML과 뒷단의 엔지니어링 분석 모델 간의 연결을 해주는 그 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까지는 이 아키텍처 디자인과 MBD, 이 뒷단의 V사이클 후단에 있는 녀석들의 어떤 단절이 있었다면 모델 센터를 통해서 그 단절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컨셉 설계, 컨셉 있잖아요. 네. 컨셉이 그럼 미션 리퀘어먼트, 시스템 리퀘어먼트 저거를 이제 정의하는 겁니까? 컨셉이? 컨셉 설계에서 이제 이 아키텍처 디자인까지를 네? 컨셉 설계로 네, 보시면 네.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단절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좀 더 기능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좌측에는 저희가 CCML로 설계한 이 아키텍처 모델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요. 여기 이 MBSE UI에 살펴보시면 이 링크의 좌측에 이 CCML 엘레먼트들이 쭉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모델 센터 인테그레이트에서 뭐 여러 가지 분석 모델들을 쭉 워크플로우로 만들죠. 그 모델들의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리스트업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과 이 아키텍처 모델에서 저희가 만든 밸류 프로퍼티 값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연결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파라미터를 짝 지어주는 그 역할이 아니고 아키텍처에서 저희가 어떤 성능 평가, 기능 평가를 할 때 여러 복잡한 뭐 FMU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C++ 로직 같은 거를 그 아키텍처 내에 심어서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저희는 CCML을 통해서 아키텍처 모델링 하기도 바쁜데 그 검증 모델들을 하나하나 그 CCML 내에다가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라미터를 연계하게 되면 이 안에 아키텍처 안에다가 더 이상 심을 필요 없이 그냥 저희가 설계 모델로 가지고 있는 그 모델들을 별도로 익스큐션해서 실행해서 그 결과값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아키텍처 모델링 자체도 복잡성도 줄어들고 모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이제 현재로서는 NCS 모델 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서 그럼 저렇게 인풋 외부에 블로우드 저런 데서 이제 인풋적으로 아웃풋만 받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CCML과 이렇게 파라미터와의 연계가 아니고요. CCML로 구성된 다이어그램과 뒷단의 MBD 모델과의 연계 이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NCS 모델 센터에서는 CCML 엘레먼트 각각을 직접 하나의 파라미터와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MBSE 컨셉을 도입한 모델 센터 MBSE를 사용하고 있는 노스트롭 그루만이라는 고객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여기 지금 장표에 있는 그림은 고객사에서 제공한 그런 그림들이고요. 그래서 고객사에서 제공한 요 워크플로우를 쭉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죠. 실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렇게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 워크플로우의 각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뭐 디자인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모델, 그리고 뭐 성능 평가 모델, 그리고 스트럭처 모델, 이런 뭐 아키텍처 모델들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런 분석 모델,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이 좌측에 보이시는 이런 영상과 같이 캐드 모델을 포함한 어떤 전체 워크플로우를 한 번에 익스큐션 하셔서 이 성능 평가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작성한 이 MBSE 워크플로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1번부터 6번 프로세스로 쭉 돌아가면 되는데, 첫 번째, 1번에 먼저 요구사항을 정의하죠. 그리고 이 요구사항 정의된 걸 기반으로, 이 CCML 기반으로 이제 아키텍처 모델링을 합니다. 그럼 이 아키텍처 모델링 결과가 기존에는 모델 센터 MBSE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어널리티컬 모델과 바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델 센터를 거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모델 센터를 거쳐서 이 모델 센터 자체도 전체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를 포함하고 있죠. 즉 MBD 모델, 디테일 디자인 모델들을 여기 워크플로우를 포함을 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트레이드오프 어널시스 이런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델 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 CCML로 만든 그거하고 기존에 이미 쓰고 있는 툴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5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된 파라미터 값을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를 다시 아키텍처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최적화된 아키텍처 모델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한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구축해 놓으면 얘를 재사용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아키텍처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수정 작업만 하면 그 아키텍처를 계속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유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이런 그 프레임 전체 시스템에 기반한 전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처음에 생소하니까 기업에서 한 번도 안 써본 기업들은 저걸 처음에 저걸 셋업하는 게 그거만 딱 되면 그 다음은 이 프로세스로 다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초기에 어떤 이런 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데 에포트가 좀 들지만 이걸 멀리 봤을 때는 전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기업에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이건 어차피 탑에서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것을 탑이 아니라 뭐 큰 회사인데 뭐 우리 회사에서 전설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 부서로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MBSE를 도입하는 게 처음부터 그 R&D 전체 프로세스에 도입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 뭐 자동차다라고 하면은 서스펜션이라는 부분부터 도입을 해서 그 효과를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풀 그 컴포넌트에 대한
그 관리를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보면요. 저희 NCS의 미네르바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이 컴포넌트, 워크플로우에 사용된 모든 모델에 대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또 전문가가 계셔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네네.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준비한 장표는 마쳤는데요. 네네. 이것을 그러면 현재 실제로 우리 Q&A 질문 되게 많은데 네. Q&A 가기 전에 먼저 그러면 이거를 현재 국내에도 네. 뭐 해외도 아까 레퍼런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국내에도 이제 레퍼런스 이제 막 만들고 있는 중이겠네요. 국내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있고요. 이제 연구센터, 제가 네네. 그 이름을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네,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항공우주 쪽 고객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 전자회사에서도 네, 해당 솔루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상담하실 거 아닙니까? 네. 상담해서 이런 걸 이제 데모도 보여주고 컨셉을 얘기해 주시면 네. 이제 반응들이 어떤가요? 이제 굉장히 사실 이제 요새 추세가 MBSE라는 컨셉 자체를 도입하려고들 하세요. 네. 근데 이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처음에 이제 MBSE라는 컨셉을 하려고 하시고 막 찾아보시다가 이제 CCML을 먼저 접하게 되시거든요. 결국엔 아키텍처 모델링을 접하게 되시는데 이 아키텍처를 관련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렇죠. 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저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 네. CCML? 그래 이걸 만들었어. 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던 다양한 네. 툴들하고 이런 그쵸. 것들하고 네. 어떻게 그걸 시키지? 사실 그게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면 사실 아키텍처는 의미가 없는 그렇지. 거예요. 네. 근데 그 의미를 찾아주는 게 이제 모델센터, MBS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센터가 이제 사실 뭐 그 아키텍처 만드는 거는 CCML 아니라도 뭐 CCML 플러스로 막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만드는데 만들면 뭐해? 기존에 뭐 테스트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하고 쉽게 얘가 연동이 돼야지만 그쵸. 아주 쉽게 그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애자일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해주는 게 그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모델 센터에. 네. 이렇게. 자, 이걸 그러면 실제로 관심 있는 기업이요. 네. 이거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는 보통 어떤 식으로 단계를 밟으십니까? 뭐 POC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데모, 어떤 식으로 이걸 보통 절차를 그쵸. 일반적으로 이제 소개만 들었을 때는 뭐, 좋은가 보다 그렇죠. 하시는데, 네.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자사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증 프로세스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POC를 먼저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 데이터,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실제 데이터로 프로젝트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전사적인 빅뱅 방식보다는 네. 특정 부서에 먼저 그걸 한번 해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뭔가 내재화도 시키고 네. 그다음에 확산시키는 걸로 가는 것이 네. 맥센스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툴이 굉장히 제가 담당자로서가 아니고 고객 교육을 해보면 많이 받는 피드백이 굉장히 직관적이다. 사용하기 쉽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아까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모델 그냥 끌고 와서 파라미터 정의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 교육을 원하시면 보통 이틀이면은 원활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일단은 Q&A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문조사 이제 할 거니까요. 설문에 뭐 더 추가적인 뭐 상담이나 아니면 데모 아니면 POC 이런 것들은 설문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NCS의 다른 분이 혹시 답글을 다신 분은 없네. 오케이. 자, 박기웅님께서 저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좀 이름 좀 적어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박기웅님. 모델 센터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고객사에서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NCS에서 모델링 교육에다 지원이 가능하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델링은 이 모델 센터 작업이 아니고 그 CCML 아키텍처 모델링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델 센터 교육을 진행할 때 CCML 교육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저희 솔루션, NCS의 솔루션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계하는 부분을 이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CCML 그 교육을 할 때 받을 때 네. 뭐 기업이라는 게 항상 그 인력이 한정적이니까 네. 뭔가 코딩을 어느 정도 아는데 도면을 잘 몰라. 그런 분이 나을까요? 도면을 잘 아는데 코딩을 잘 몰라. 어떤 분이 추천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도메인 놀리지가 없으면
아무리 CSML을 잘 써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알아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계산기만 가지고 있다고 뭘 계산할 로직을 알아야지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입니다. 아, 오케이. 그리고 아까 그 모델 센터지 않습니까? 네. 커넥터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일단 모델이 만들어지면 연결시키고 이런 건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그쵸. 그죠? 네. 그 연결도 그냥 뭐 드래그 앤 드롭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시게 되고요. 한번 연결을 해놓으면 이 커넥션이 저희가 보통 워크플로우에서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행할 작업은 그 컴포넌트 트리에 있는 파라미터만 변경해주는 작업을 수행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효숙님은 지멘스에도 같은 유형의 솔루션을 본 것 같은데 엔시스의 그 이런 이제 MBSE가 네. 타사에 비해서 다른 점, 뭐 경쟁력 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네. 예. 이 부분은 이제 CSML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에게 더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우선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장표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저희 모델센터 MBSE만의 장점은 CSML 엘리먼트 그 하나의 프로퍼티와 그리고 분석 모델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타사로서는 그 CSML 자체의 연결이 아니고요. CSML로 구성된 뭐 블록 데피니션 다이어그램이다. 또는 스테이 머신 다이어그램이다. 그 다이어그램 자체를 불러와서 그거를 참조해서 분석 모델을 다시 구성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김상훈 K님, MBSE 방식을 채택한 다른 기업들이 어떤 이점을 누리고 있는지 고객 사례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저희 그 모델센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글로벌 고객 사례들이 고객 업체에서 직접 장표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뭐 어디더라? 그 뭐야 노스롭도 그렇고 참 외국은 저런 장표들을 다 공개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잘 안 하죠. 근데 사실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굉장히 좋은 고객사들이 많은데 그거를 취시하는 고객들도 있죠. 오케이. 네. 또 이분께서 김상현님께서 또 타사와 비슷하게 엔시스 MBSE 모든 제품 데이터의 커뮤니케이션, 즉 명확한 유지 관리성 향상을 위한 시각적인 협업 방식들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엔시스 미네르바가 추적성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지정호님, MBSE를 통해서 제품 간의 유기적 결합, 연결고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하는 모델과 시스템에 대한 정보 조사와 재사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주요 설계 원칙은 무엇이 있는지요? 네,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네. 오케이,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양정수님, 엔시스 모델 센터를 도입하는데 가장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준비할 사항이라든지 기업이 사전에. 우선 이제 그 엔시스를 피도 측면, 그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측면 또는 MDAO 측면에서 쓰실 건지 아니면은 아까 세 번째 포트폴리오로 말씀드린 CSML과 연계하는 측면으로 쓰실 건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영주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제일 애매한 것이 아이디에이션 부분인데 이 과정부터 전체 프로세스 모델을 결정한 후 진행되는 것인지요? 이 부분 대부분이 사전조사 문서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MBSE 컨셉, 이 모델 센터를 쓰는 부분은 굉장히 앞단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사전조사 문서들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DB화하는 작업이 제가 봤을 땐 필요할 것 같네요. 양정수님, 엔시스 모델 센터 for MBSE의 컨셉과 데모는 별도로 신청하면 해볼 수가 있는 것인지요? 이거를 그 데모 버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사용을 원하시면 저희 그 영업대표 통해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뭐 이렇게 이게 사스 버전도 있나요? 클라우드 서비스? 네, 클라우드 버전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제약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클라우드 버전은 쉽게 뭔가 맛은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김상훈 K님, 시뮬레이션 기반 테스트를 사용해서 요구사항 및 시스템 아키텍처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윤성원님, 모델의 요구사항은 한 번에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자주 바뀌는데 요구사항이 바뀔 때마다 그 비용도 증감이 상당할 텐데 이런 비용 관리도 모델 센터에서 가능한지요? 비용 관리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투잡이 산출하는 그런 로직 같은 걸 같이 연계해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네. 이런 것들 하면 ROI가 비용 절감 이런 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멋있다. 정훈규님, 시스템별로 분야가 다른 솔버, 열, 구조, 동역학 등을 인테그레이션 할 경우에 솔버가 스텝 사이즈가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지요? 제일 작은 솔버에 맞추고 스텝 사이즈가 큰 놈은 중간중간 저장을 했다가 같은 필요한 스텝 사이즈 때 뿌려주는 것인지요? 그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스텝 사이즈를 구분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모델 센터 내에서는요. 김효준님, 초기 아키텍처 프레임을 구성할 때 컨설팅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별도의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는지요? 일반적으로 그 업체에서 그 아키텍처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요, 그 전문 컨설팅 업체를 주로 쓰시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이제 MBC가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아까 초반에 그 환경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을 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그 업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아까 뭐 자동차, 뭐 트랜스미션 이런 것처럼 기업의 한 파트만, 한 부서만 먼저 한다 네. 하면 보통 그 초기, 초반에 셋업하는 그게 한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그 기간을? 사실 그 작은 컴포넌트 단위로 어떤 검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그 컨설팅의 필요는 없어요. 네. 그 검증하는 차원에서는 기존에 있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뭐 매직 그리드 방법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얘를 전사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컨설팅 상담이 필요하신 거죠. 김명환님은 이제 아키텍처를 재활용해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변경 이력도 관리가 될 수 있는지요?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엔시스 미네르바 통해서 가능하실 것 같네요. 김종민님, 기존에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툴로 아이사이트나 피에노가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 대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센터는 세 가지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모델센터 인테그레이트, 익스플로어, MBSE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사이트나 피아노 같은 거는 인테그레이트가 익스플로어 부분만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MBSE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넥터가 없는 거네? 네. 그 커넥터 없으면 그냥 하려면 일일이 다 한 당 한 당 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개발이 필요한 거죠. 개발이 그 필요한 영역은. 거죠. 그렇죠. 네네. 이영주님, 아까 비주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PDN, PLE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비지오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그 CSML 아키텍처 모델링 툴과 비교하려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런 비지오나 엑셀 같은 거가 엑셀 같은 거는 이제 리유즈,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고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카티아 매직 또는 IBM 랩소디 이런 아키텍처 모델링 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권도현님, 아키텍처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모델 센터를 통해 연결된 분석 모델 변수가 링크가 깨지면 그러한 사항을 어떻게 유저에게 보여주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요구사항에도 서로 영향이 갈 것 같은데 요구사항 쪽까지 그런 변경 포인트로 인한 수정 필요 사항이 표출이 되는 것인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아키텍처에서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변경 변수 같은 거는 따로 표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모델 센터 내에서 익스큐션 했을 때 분명히 에러가 뜨겠죠. 요 값을 받아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자, IMT아즈님, 전자기장 분석에 NCS 모델 센터 for MBS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분석 모델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만들고자 하시는 거면 그 분석 모델을 워크플로우의 컴포넌트로 불러오실 수 있어요. 오태정님, 도메인 엔지니어와 시스템 엔지니어가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모델 센터에서 어떻게 격차를 해소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바로 모델 센터 MBS의 역할입니다. 모델이 역할하는 거죠. 모델. 네네. 모델 갖고 하는 거죠. 네. 같이. 네?
그 시스템 엔지니어는 제가 말씀드린 CCML을 쓸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도메인 엔지니어는 뭐 아까 말씀드린 매틀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겠죠. 한번 커넥터로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모델 센터 MBSE에서 그거를 굳이 다른 언어를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붙여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느 회사 지금 네. 박형준 네네. 님께서 아까 세탁기 건조기 어느 회사인지. 네, 이거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국내 사례예요? 네, 국내 사례입니다. 네네. 네. 어차피 국내에서 세탁기 만드는 회사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건조기라든지. 네, 상상하세요, 여러분들. 네. 네. 그 다음에 이민성님. NCS MBSE로 구현되어지는 것들이 제조업계에서도 가능한지요? 기존 프로그램들 만들어진 도면들도 이식 및 인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CAD 모델을 가져오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CAD 모델의 그 뭐 특정 뭐 뎁스나 이런 뭐 그런 변수들을 직접 그 모델 센터 내에서 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영주님은 이제 화이트박스야말로 기업의 노하우인데 시스템의 적용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코멘트 주셨고요. 네. 우선 그 이유성님. 네, NCS의 그 HFSS 이런 솔루션들과 다 호환이 됩니다. 네. NCS에 있는 모든 솔루션들은 호환이 그러니까 됩니다. NCS의 다양한 이제 해석. 네, 해석 그것도 솔루션들이랑. NCS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권대회님, 최적화 알고리즘을 말씀해 주셨는데 봉착한 문제마다 최적화는 기법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최적화할지 추천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지식 수준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네, 추천해주는 그 기능도 있습니다. 네. 해당 모델에 따라서요. 김상학회님,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여러 시스템 요구사항, 아키텍처 모델, 구현 모델 및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간을 이동할 디지털 스레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NCS 모델 제품이 이에 부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김효진은 오늘 이 MBSE가 요거하고 이제 PLM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런 질문. PLM에서 저희가 PLM 내에서 컴포넌트의 분석 모델을 연결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진 않죠. PLM은 데이터 관리 측면이고요. MBSE는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익스큐션 이런 측면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내 PLM 뭐가 여러 가지 솔루션도 있을 거예요. 툴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맨 상위 개념에 아까 시스템에 대한 그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있는 거죠? 네. 권대회님, 시스템 아키텍처와 더불어 모델링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요구사항과 분석 또는 시험 결과가 양방향 추적이 가능해야 하고 추적이 가능하다면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설계자 및 테스트 수행자에게 어떻게 변경사항을 표출해 주는지요. 이건 아까 질문이랑 동일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델이 실제와 얼마만큼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중요해 보이는데 상관성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거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박지현님은 전자지분 설계로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SOC 설계나 데이터 센터 시스템 설계도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아키텍처 모델링은 이제 말씀드린 그 SOC 팀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준님, 많은 CAD 툴들이 이미 협업,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통합 관리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CS 모델 센터는 이런 툴들이 제공하지 않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인지요? 네. 아까 뭐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이것도 동일한 질문인데요. 세 가지 포트폴리오에서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익스플로어 기능은 일반적인 회사들이 많이들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네. 거기서 마지막 모델 센터 MBSE의 역할이 이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용진 아까 레퍼런스에서
스탠포드, 하버드, MIT에서 왜 쓸까요? 네. 하버드는 또 왜? MIT, 스탠포드 공대니까 하버드는 그러게요. 한번 네. 네.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하여튼 아주 그냥 매의 눈이십니다. 매의 눈. 네. 서부영님은 이것이 모델 센터가 회사에 있는 다양한 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다 연결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케이. 혹시 만약에 커넥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넥터가 없으면. 커넥터가 없다는 게 어떤 커넥터가 다 있나요? 다 있습니다. 네. 야. 인풋 아웃풋만 정의하실 수 있으면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전영준님, 미네르바가 혹시 모델 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력 관리 부분은 미네르바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파라메타 수정 이력이 모델 센터 자체적으로도 확인이 안 됨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는지요? 아니요. 그 모델 센터가 어떻게 보면은 미네르바 안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양정수님, MBS가 우주항공과 자동차, 전자회사 외에 앞으로 최적화되어 사용하는 사업 분야가 더 있을까요? 어떤 분야에, 어떤 인더스트리에 앞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점점 뭔가 그쪽 분야의 제품이 뭔가 스마트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렇죠. 그런 그죠? 분야라면 네네. 네,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정수님, 네네. 분석 모델과 아키텍처 모델을 연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네네. 네, 파악을 직접 하셔야 돼요. 김현철님, 이상 유동과 복잡한 시스템을 CFD로만 모델링해서 전체 해석을 진행할 때 MBS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답변 드리기가 네. 어렵네요. 이효소님, 학습 허브 같은 콘텐츠는 타 벤더사는 없는 것 같던데 모델 센터에 대해서도 사용하거나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학습 허브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지요? 네, 저희도 그 학습 허브가 따로 있어요. NCS 러닝 허브라고 하는 그런 매터리얼을 이제 가지고자 하실 때 구매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님은 도입 전에 POC 같은 게 있는데 그 전에 네. 체험을 위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한지요? 데모 버전으로 요청을 하셨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사원 K님, 각사의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NCS MBS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개선하는 모델링, 도구 및 방법을 적용해 기술 혁신을 이끌고 비용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더해서 리스크를 더욱 빨리 발견하고 해결함에 따라 품질 및 규정 준수도 개선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품질 검증 모델을 그 워크플로우에 같이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저 부분도 개선이 되겠죠? 강미라님, 노매직과 유사해 보이는데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이 질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 NCS 모델 센터 소개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건 이제 NCS 모델 센터의 MBSE는 노매직은 CCML 아키텍처 솔루션이죠. 근데 이 모델 센터는 커넥터예요. 이 CCML 노매직이라는 제품과 분석 모델의 커넥터를 해주는 건지 얘가 CCML 아키텍처 솔루션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노매직은 CCML만 한 거니까 노매직을 쓰면서 또 같이 쓸 수 있어요? 어떤 모델 센터하고 노매직이랑 같이. 그럼요. 그 두 개의 역할은 극명히 다르니까. 거니까? 네. 오, 네. 오케이. 이 노매직을 쓰는 분들이 모델 센터의 고객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 노매직을 쓰는 분들이 꽤 있나요? 저런 데부터 먼저 만나셔야겠네. 네, 맞습니다. 네. 아직 그렇게 많진 않고요. 네, 그래요? 점차 네, 확산이 되어가고 이건 있는 오픈소스인가요, 노매직은? 아니요. 아니에요? 네. 왜 이름이 노매직일까? 매직이어야 되는데, 마술 같아야 되는데. 마법은 없다. 마법은 없다? 왜냐하면 아키텍처 모델링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가다예요. 아이씨.
참고로 제가 노매직 그 담당 엔지니어였습니다. 아, 네. 김명아님, 아무리 좋은 제품을 도입하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도입 타당성이 검증이 됐다는데 모델센터를 도입한 국내사 기준으로 이런 어떤 기대효과, ROI 산출에 대해서도 이런 걸 아주 미팅했을 때 뭔가 보일 수 있는 이런 게 있는지. 사실 글로벌 사례로서는 언급을 드릴 수 있는데요. 국내사 기준으로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네. 네. 이재영님은 질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질문만 더 종목만 네, 좋은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네, 뽑기가 어렵네요. 네. 네. 자, 최성태님, 요즘 시장은 요구사항에 따라서 개성 있는 제품을 빠르게 설계하고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함으로 후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엔시스 모델센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을 해결해 준 게 엔시스 모델센터. 네, 맞습니다. 네. 딱 정의를 해주셨네요. 네. 네. 발표 중에 모델센터 인테그레이트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모델센터 인테그레이트는 모델센터의 별칭인지요? 사실 이제 모델센터 인테그레이트 제품명이고요. 모델센터는 제가 그 모델센터 인테그레이트 익스플로어 MBS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정지현님, 유한 요소 모델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한지요? 인아웃풋 정의가 가능한 그런 오토메이션이 가능한 모델이라면 네, 가능합니다. 네. 유창서님, 여러 도메인과 모델을 연결할 때 데이터 유닛이나 타입은 어떻게 지정해줘야 하는지요? 아키텍처 모델링 단계에서 정의하는지 아니면 모델 센터에서 맞춰줄 수 있는지요? 네, 모델 센터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브리징하는 것은 모델 센터에서 다 하는 거네. 네, 네? 맞습니다.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또는 뭐라 그러죠? 트레이드오프 어널리시스를 위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엑셀에서 뭐 한 번에 들여온다. 이런 역할도 모델 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네네네. 네. 최영우님, MBS 구현에 따른 복잡성이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텐데 프로젝트를 기업 간 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큰 질문이죠? 읽으니까 너무 큰 질문이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두 분 좀 이름 불러주신다면? 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은 네. 양정수님. 양정수님, 네. 네. 그리고 권도현님. 권도현님, 네. 네. 아까 강미라님도 잘한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세 분이라 제가 강미라님도 합시다. 적어놓긴 했는데. 강미라님 네. 하고 나머지 두 분 제가 사후 추첨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강미란님, 권도현님, 양정수님, 네. 그죠? 네. 강미란, 권도현, 양정수 이 세 분은요, 제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이렇게 질문도 쭉 보시면서 물론 이게 이제 초창 시장이지만 네.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많이들 이제 제가 초기에 이런 MBSE 그 노매직 담당을 했을 때 그 MBSE에 대한 인식보다 많이들 그 질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이? 네. 네. 수준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토크아이티 방송에서 마쳤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뭐 재택을 하든지 사무실 있든지 몇 시간 있으면 어쨌든 이번 주 끝나는 거죠. 네, 끝난 거니까 감성 있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탑픽들이 있으니까 토크아이티에 관심 있는 거 미리미리 사연 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